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시흥시의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개회사 앞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를 만들어서 관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관내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좀 펼쳐주시고요. 어떻게 간에 전문 건설, 토목뿐만 아니고 물품 구입 전반에 걸쳐서 우리 시흥시 공직자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좀 확실하게 좀 마음에 두시고 좀 시정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반드시 성공해야 할 최대 현안 사업인 군자 100곳 신도시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시는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자 100곳 신도시 개발 사업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흥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자 105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들이 혼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 시흥시의회 의장으로서 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유치될 예정인 서울대학교 명칭과 관련해서 사업 초기에는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사업 및 교육의료산학 클러스터 조성사업,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에 이어 최근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명칭이 진정으로 우리 시흥시에 유치될 서울대학교의 정식 명칭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 많은 시민들의 문의와 혼선을 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최대 역점 사업인 군자 105 신도시 개발 사업과 이에 따른 서울대 유치와 관련해서 서울대 시흥 캠퍼스 명칭을 일괄되게 사용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군자 105 신도시 개발 사업과 서울대 유치와 관련된 시흥 시민의 정확한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노랗고 빨간 단풍의 가을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겨울이 먼저 와 있는 듯 쌀쌀한 날씨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민의에 충실하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목표로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도 시정 업무의 마무리와 2014년도의 알찬 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이 차별화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흥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정을 기치로 시민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 행복과 시흥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연초의 마음 자세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일의 성패를 떠나 아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 집행기관을 견제하며 상호 보완 협력으로 예상밖의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다 성공할 수는 없겠으나 마음가짐은 올곧게 갖고 먼저 준비하고 노력하는 최선의 모습,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실천해 나갈 때 시민이 행복한 시흥, 누구나 살고 싶은 시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208회 제2차 정례회는 시정 질문을 비롯하여 2014년도 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2014년 새 예산안은 총 1조 1,733억 원이라는 방대한 예산 규모이나 시민들이 다양한 욕구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는 실정에 반해 재정은 이미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여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심성 예상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에 역점을 두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13년 한 해도 이제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알찬 마무리와 함께 2014년 새해 계획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특히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소외된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로 돕고 보살펴주는 나눔의 실천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설해 대책 등 월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겨울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12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 질문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18일 원장희 이기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지방 언론 육성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안과 2013년 11월 14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배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설정 제1항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시정 질문,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5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장제철 의원님과 원장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복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돈 안 드는 선거 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 11월 14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치인의 축, 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 모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축부의금 및 찬조 금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의하고자 이와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안. 우리는 43만 시흥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돈 안 드는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선거 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 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셋째,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시흥시 의원상을 구현하는 데 앞장선다. 2013년 11월 20일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시흥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인의 축의금, 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 모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축의금, 부의금 및 찬조금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실천을 다짐하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복연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윤태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학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43만 시흥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일자는 2013년 11월 27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43만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시정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윤태학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 순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조원희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김복연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윤태학 의원님, 이성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일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군자 105 신도시 서울대 캠퍼스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흥은 서울대 시흥 캠퍼스 문제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시흥과 명품 시흥 건설을 위해 서울대 시흥 캠퍼스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니, 시흥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서울대는 재산가치 약 1조 원가량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달라고 못하니까 민간 사업자를 통해 달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제안입니까? 정말 우라통이 터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서울대 제안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비밀 협약을 시의원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게 시장과 몇몇 직원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원은 뭐 했냐고 시민께서 물으면 부끄러워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시의원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이제라도 잘못된 길이라면 여기서 멈춰주십시오. 시장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더 이상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모험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에게 지금부터라도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서울대가 시흥에 오는 조건이 토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오겠다고 한 사실을 언제 최초로 알게 되었나요? 둘째, 시장께서는 서울대 유치 공약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도시개발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그 대상을 불문하고 조성 원가 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서울대를 어떤 조건으로 유치하려 했나요? 셋째, 군자 105 신도시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밝혀주시고 계획에 변동이 생겼다면 그 원인과 수치는 얼마입니까? 넷째, 105 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시흥 캠퍼스 유치가 단지 정치인 김윤식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시장께서는 왜 비밀 협약을 한 것이며 지금까지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2011년 12월 23일 체결된 시흥시와 서울대 간 비밀 협약서가 지방자치법 위반이 있는지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의장께 주문합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서울대에게 1조 원 무상 지원, 막대한 혈세 투입 등의 사실이 아닌 말들을 마치 사실처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은 서울대에게 1조 원 무상 지원은 사실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여섯째, 아무리 서울대라도 105 신도시 용지를 매입 가격 이하로 팔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매입 가격은 얼마이고 조성 원가는 얼마입니까? 일곱째, 우선 협상 대상자 한라건설이 제시한 부지 매입 가격은 얼마이며
시장이 생각하는 부지 공급 가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심사위원 중에 서울대 관계자는 몇 명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의료용지와 수익용지 공급 가액은 동일한 것입니까? 8번째, 군자 105 신도시에 유치할 서울대 시설은 무엇입니까? 9번째, 2014년에 개교시키겠다는 서울대 부속 초중고등학교 유치 공약은 가능한 것입니까? 10번째, 시장께서 부지 공급 가격 또는 서울대 유치시설 목록 등 협상 과정 중 이견과 서울대 내부 사정 등으로 본 계약이 결렬되면 그 대안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흥의 미래가 달려있는 군자 105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제부터는 특정인 몇몇이 밀실에서 협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처럼 가볍게 취급하게 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언론은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시의원들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장, 더 이상 서울대와 비밀 협약과 같은 노예 계약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장이 체결한 비밀 계약은 기네스북에 나오를 엄청난 불평등 협약이며 그리고 을사보호조약보다 더 굴욕적인 협약인 것입니다. 시민 83.5%가 1조 원을 퍼주면서 서울대 기숙사와 교수 아파트, 연구소 유치를 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한대로 서울대 기숙형 대학과 병원이 온다 해도 1조 원 무상 지원은 반대한다는 여론도 56%인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과 같은 지방에도 서울대는 캠퍼스 조성 비용의 약 70%인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런 서울대가 수도권 요지인 시흥시에는 왜 무상으로 올려 합니까? 시장께서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너무 낮은 자세로 서울대와 협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서울대가 지금의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서울대는 심보를 가졌으며 지성인의 요람이 아닌 양심도 없고 비윤리적인 부끄러운 삼류 교육기관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쪽으로 시 집행부가 결론을 낸다면 그것은 시민의 재산을 팔아 서울대와 특정 정치인을 위한 행위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될 것입니다. 한간의 적반하장식으로 시장과 미래도시 사업단장은 서울대 유치 문제에 우려와 걱정 어린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군자 105 신도시가 잘 되길 바랍니까? 안 되길 바랍니까? 시흥시가 잘 되길 바랍니까? 안 되길 바랍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시흥시도 군자 105 신도시도 잘 되길 바랍니다. 더 질문 취지에 자세히 답변 드리면 서울대가 군자 105 신도시에 시민이 납득할 만한 투자 금액과 시설을 약속한다면 시흥에 오는 것을 대환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장사시설 및 장례문화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본문 내용은 아닌데요.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시정질문하는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동료 의원으로서 같은 의원으로서 저는 도시환경위원회를 하면서 2년 동안 하면서 끊임없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도시개발법 그 개정까지 하면서 서울대 유치를 위해서 애쓴 집행부가 끊임없이 의회에 보고했다는 내용 저는 숙지하고 있고요. 동료 의원들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릅니다. 처음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서서 참 어설픈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6대 마지막 의회의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기훈 의장님 비롯해서 동료원들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떠나는 죽은 자와 그들을 기리는 산 사람들과의 문제인 장례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태어나는 것이 기쁜 일인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이 기쁜 일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떠나는 사람들을 가슴에 묻은 채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떠난 사람들에 대한 추억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모두 함께 공유하며 살 수 없을까 고민합니다. 우리의 장례 문화는 유교 사상에 근간을 둔 매장 문화였습니다. 수백 년간 유지되던 매장 중심의 장례 문화가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화장 문화로 의식이 전환되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의식과 생활 양식이 변함으로써 따라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거침없이 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우리도 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숙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8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장사시설이 추진되었고 화성의 부지 선정까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까지 조성되는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 시가 참여하는 사업이니만큼 협의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담당 공무원들과 시장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시민들이 불편해했던 장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장사시설이 건립되고 운영되는 시점부터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보통 일반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화장 이용료, 자연장지나 봉안당까지 합치면 대략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들었지만 시립 장사시설이 생기면 100만 원 안팎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공동형 장사시설의 건립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대안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일이 시흥시에 있는 공동묘지들의 기능전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흥시에는 공설묘지 1개 외에 시흥시 소유의 공동묘지, 가톨릭 인천교구가 하는 법인묘지, 그리고 개인 소유의 묘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미 만장이 되었거나 일부 택지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기능을 잃은 묘지 등 형태들도 다양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집단 묘지들의 재개발 방안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5년도 매장률이 78%에서 2011년도 28.9%로 감소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남아있는 묘지 공급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공설묘지의 신규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존 묘지를 재개발하여 자연장지 또는 공원화를 유도하도록 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경우 국고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장사문화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증가는 둔화되나 노인 인구와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이런 추세에 맞춰 국민들의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의 장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이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의 확충입니다. 화장 후 유골 처리 방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장사 분야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답변이 자연장이 60%, 봉안당이 23%, 산골 10% 순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장례 절차와 관련한 집단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세에 시흥시의 정책 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흥시 사망자의 유해 또는 유골의 안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흥시에서 사망하는 한 해 사망자는
2012년도 기준으로 1,333명이라고 통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의 통계로 화장률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검들의 안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좋은 환경을 가진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 주검들의 유가족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시흥시에 설치되어 있는 봉안당 시설은 전무합니다. 화장률이 높아지고 유골을 안치할 시설로 봉안당이 선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년 화장하는 사망자 유골은 시흥시 외에 다른 지역에 안치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설 봉안당의 경우 시설면에서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0만 원 정도로 시민들의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시가 봉안당을 설치할 경우 현재 공동묘지로 이용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며 공설 봉안당의 경우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안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비용 절약 외에 봉안시설이 간절한 이유는 돌아가신 가족들이 그리울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주변에 유골 안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흥시는 시흥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봉안당 또는 다음 시설을 시흥시에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 좋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개발을 확충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시흥시가 선진적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삼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황동 공설묘지에 2015구가 조성이 되었고 이 중 256구 사용이 되었고 남은 구가 1759구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장례 문화의 변화에 맞춰서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숫자는 급격히 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자연장지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묘지의 경우 죽은 자만의 공간으로서 이질적인 공간으로 인식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외하며 봉안당의 경우 화장의 증가와 함께 확산되었으나 과다한 석조물 사용 등으로 묘지보다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연장지의 조성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시흥시 소유의 공동묘지 중 자연 풍광이 좋은 곳에 묘지를 개장하고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시흥시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부 공동묘지를 자연장지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시민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시유지나 국유지, 사유지 중에서 수목의 조림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자연장지화하고 시흥 시민들이 안치될 경우 실비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자연임 형태의 수목장은 자연 친화적이면서 이용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형질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간단한 편의시설만 잘 조성된다면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에 대한 시흥시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마감하면서 2011년도 4월 을지대학 이필도 교수가 시흥시를 방문하여 한 특별 강연 중에 컬처인 시흥이 기사한 내용을 복기하면서 이 구절이 시흥시의 장사정책의 기본 철학이길 바라면서 끝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기준에서 멋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나 멋있는 세상을 살고 난 후의 마지막은 현재 우리들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혐오시설에서 마감을 한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복 속에 태어났고 축복 속에서 세상을 살았다면 반드시 생의 마감도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아쉬움과 업적을 기리는 또 다른 축복의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나오셔서 가스안전공사 활용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기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시는 김윤시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2만 시흥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대도약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출범했던 6대 의회가 이제 임기를 7개월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받고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발로 뛰며 보람도 컸지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함께 느낍니다. 지난 3년 5개월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가스안전공사 활용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총 4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가스안전공사 종전부지 인수 완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장기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인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강당, 식당, 체육관, 생활관 등 용도에 맞게 우선 임시로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활용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이 지난해 말 완료되었고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결과도 약간의 보강이 필요할 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장기적인 액션 플랜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스안전공사 종전부지가 위치한 신천, 대하, 은행동 지역은 시흥군 시절부터 시흥시로 승격한 시청이 현재 장현동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지역 상권이 침체되어 고심하였고 최근 시흥 세무서가 정왕동으로 이전하면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스안전공사 이전 역시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시에서 인수하는 가스안전공사 종전부지 활용 방안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시흥시 최대 역점 사업인 군자 배구 신도시 사업보다도 중요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종전부지 활용 방안은 침체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 상권 활성화도 고려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이 업무를 평생학습과 학습관의 인수팀에서 진행 중인데 인원 구성이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2명이 전부입니다. 2명의 직원이 시흥 시민의 관심이 직결되어 있는 가스안전공사 종전부지 인수와 운영 및 향후 활용 계획까지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 및 개간 추진단이 있지만 안전행정국장, 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과장, 회계과장 등 고위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자는 앞서 언급한 인수팀 2명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인수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업무를 비롯하여 시민 여론 수렴 및 액션 플랜 마련 등 보다 확대한 인력 편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지난 5월 이후 다양한 사업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만화 교실을 개설해 운영하겠다는 것과 예술 대안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제안 등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떤 제안들이 접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집행부의 검토 의견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에서도 물론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와 관련하여 시민의 총의를 모아내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기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흥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은 서울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시흥시는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아다시피 군자배구 신도시와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유치는 시흥시가 국도비의 지원 없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지방정부의 동의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지 국정감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증인 처리는 되었지만 본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자치단체의 고유사안이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전락된 점에 대해서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흥시가 시흥이라는 이름을 단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1913년 시흥군 출범 이후 수도권의 팽창으로 대다수의 영역이 서울과 경기도의 일반시로 편입되고 남은 땅조차 대부분이 개발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이 지체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시흥 스마트 허브가 국가산단으로 존재하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해와 환경오염의 대명사처럼 불린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비전과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도시는 흥망성쇠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유치는 우리 시흥시의 낙후한 이미지인 공단 배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여 수도권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는 향후 시흥 100년을 지탱할 새로운 도시 브랜드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최근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시흥시는 군자 105 신도시 B4, B9 블록을 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분양을 마쳤으며 호반과 SK 시범단지는 100%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으며 서울대 유치에 대한 기대 효과가 매우 크며 서울대학이 군자 105 신도시의 유일한 추진 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3만 채라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지상에 보도되었던 송산 그린시티 유니버설 스튜디오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무산 위기에 빠져 택지 분양을 보류하는 등 큰 혼란에 봉착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분양 예정이었던 택지 분양은 내년으로 연기되었고 유니버설이 무산되면서 건설업체들은 택지 분양가를 대폭 인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유니버설 부지 128평을 평당 39만 원에 5,040억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자 측인 롯데는 땅값 2,000원의 인하를 요구, 사실상의 추진 의지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수도권에서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곳은 105 신도시와 동탄 제2 신도시, 위례 신도시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위례 신도시는 사실상 강남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택지개발 사업 중 아파트 분양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개발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러한 어려운 부동산 경제 환경 속에서도 시흥시가 악전고투를 하며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찬사 격려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가 무산되면 군자 105 신도시는 택지 분양이 곤란해지고 바로 바겐세일이라도 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또한 서울대학이 무산돼 군자지구에 아파트만 지으면 정왕동 집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의 보고한 바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서울대학과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라건설 시흥시가 유치협상을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됩니다. 군자 105 신도시와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의 성공적 개발 여하에 따라 시흥시의 흥망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호적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일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절박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로 시민을 혼란시키고 협상 상대에게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와 무책임한 언설이 유포되는 데 있어 사실을 확인하고 시 집행부에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치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는 잠만 자는 기숙사만 딸랑 온다라는 주장입니다. 특정 언론에 유포되기도 한 주장인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임정기 부총장은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서울대 100년을 바라보면서 시흥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캠퍼스를 관악캠퍼스와 함께 진정한 학문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총학생을 중심으로 기숙형 대학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만 송도 연대 캠퍼스의 정착 과정을 보면 이는 통과 의례적 측면이 큽니다. 연대 송도 캠퍼스는 2010년 개교 당시 480명, 2013년 신입생의 절반, 2014년 신입생 전원 4,000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의회에 보고한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라건설의 제안서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는 기숙사 외에도 강의실,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새로운 융합학문과 연구개발을 담당할 R&D 공원도 대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는 국내의 우수기업, 대기업의 연구소 유치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연구공원에는 삼성, LG 등을 비롯한 연구소가 포진되어 있고 여기에 상주연구원은 4,000명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관악캠퍼스는 100만 평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관악산 산자락이고 실제 가용한 토지는 30만 평에 불과하여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이 현실입니다. 시흥캠퍼스 R&D 공원은 유수의 대기업 연구소를 유치해 시흥의 산업적 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서울대 대신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자 105 신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대기업의 공장 신설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과밀 억제권 영역입니다. 또한 시흥 캠퍼스 유치는 2007년도서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대안 없는 무책임한 주장은 군자 105 신도시 개발 사업에 위험을 빠뜨릴 뿐입니다. 세 번째는 일좀 퍼주기라는 막대한 혈세 투입이라는 주장인데요. 지방세입 중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지방세와 세액 수입이고 이는 재정자립대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3년도 2,600억 정도입니다. 이는 일반회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5 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유치를 위한 예산은 민간사업자에게 택지와 상업용지를 매각하여 추진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가 군자 105 신도시
전체의 사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면 한라건설이 수익용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 개발이익으로 서울대학을 유치하는 구도입니다. 무엇이 혈세 투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흥시가 밀실 추진을 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당연히 참여행정, 투명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보고, 간담회 보고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무엇이 밀실행정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물론 협상의 세부적 내용은 쌍방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최종 합의 전까지는 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투명행정을 한다고 협상 과정을 중계방송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최종 합의 후에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최종 협상을 앞두고 아전인수격인 판단과 혹세무민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사업 주체에게 상호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시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의 이해와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청의 공간을 열어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월곶동 주민들과 함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장된 솔빗길을 걸었습니다. 한 5km쯤 되는데 끝지점이 뒷방울 여수지 뒷산이었습니다. 전상에서 보는 대구 신도시의 광활한 현장은 정말로 장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흥 역사의 태산줄령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심을 벗고 단합하여 태산줄령을 넘어간다면 넓은 들이 열릴 것입니다. 시흥 100년의 새로운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군자지구 개발의 전체를 보면서 한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학 의원님 나오셔서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외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저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기훈 회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2만 시흥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은행동 301-1번지 1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 39호 우회도로 공사는 지역 주민의 최대 수건 사업으로 2005년 6월에 착공한 지 8년이 지났지만 3번의 공기 연장을 하면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장기화로 주민의 불편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국도비, LH 분담금 464억까지 모두 투입하고 남은 잔여 예산은 순수 시비로 완공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준공 시까지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82억 원인데 2014년도 본 예산에 30억만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지방 교부세법 등에 의해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서 기반시설인 도로 건설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시 집행기관에서는 초기 완공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 복지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2014년도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당부드리며 준공일이 2014년 12월 31일로 1년
남짓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공기 연장 없이 잔여 사업비 252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것인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행동 301-1번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은행동 구도심권인 노건아파트 아래쪽에 위치하고 1978년 12월 22일 경기도고시 1978-587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으나 착공을 하지 못하여 주민들은 시흥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 개설해야 될 도시계획도로가 중로 소로를 포함해서 약 2천여 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시급하게 개설돼야 하겠지만은 이곳 은행동 301-1번지에는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여 화재 시 소방 차량 진입이 불가할 뿐 아니라 상수도와 도시가스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탁물은 지하수로, 식수는 구매 또는 인근 약수터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은행동 신년 인사회 때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김윤식 시장께 조석기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예산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입니까? 더 이상 이곳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시흥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은행동 301-1번지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언제까지 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월곶 발전을 위한 시정부의 로드맵 제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의원입니다. 월곶 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련하여 우리 시정부의 월곶 신도시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군자동은 4만 3천여 명의 인구와 18.3제곱킬로미터의 넓은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동으로서 군자동, 거모동과 소위 신도시라 불리는 월곶동으로 분리되어 거리상, 정서상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월곶 신도시는 시가 매립해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조성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도시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월곶동 주민들은 끊임없이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 부족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분동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월곶 지역은 1만 6천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252개에 달하는 횟집과 상점,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조성이 완료된 이후 주거 및 상업시설과 숙박업소가 혼재하고 교육시설 근거리의 숙박업소에 따른 주민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호소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시에서는 바다를 매립하고 신도시를 조성하였지만 지금 월곶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 어느 쪽에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의 월곶 신도시 내의 주거 환경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역민들의 불편 체감 지수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청 등이 단일한 행정 시스템의 부재로 간과되고 있는 바 월곶동 주민들의 분동 요구에 따른 시정부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동에 따른 재원 확보, 인력 배치, 동주민센터 공간 등 분동을 위한 행정적 절차 등 분동 여부와 진행 정도를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동 주민과 상인들은 이웃 남동구 소래와 견주어 늘 상대적인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군자배고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이로 인해 월곶 신도시의 소외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염려합니다. 이에 월곶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자배고 신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발전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시정부의 추진 계획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바다와 인접한 포구도시 특성을 지닌 올곳 주민들의 불편 호소 중 하나인 물량장 설치 여부와 관련입니다. 현 올곳 항의 물량장이 상가 및 아파트와 인접하여 미관초에는 물론 그물로 인한 냄새 등으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시된 어구와 수선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 해결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별도의 공동 작업장 조성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의시설이나 주민들을 위한 공원, 체육시설 등이 부재한 올컷의 가장 중심에 자리한 7천여 평의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기대가 큰 바 놀이시설 철거 이후 수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의 노력으로 올곳역 개통, 우체국 설치, 올곳문화센터 및 도서관이 운영 중에서 시민들의 삶에 생활에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올곳 TF팀을 구성해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와 향방이 궁금합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 편의시설, 고속도로 소음 문제, 교통체계, 해안산책로의 무질서한 낚시행위 등 다양한 주민 불편 사항을 단일 창구로 연계하여 정책과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분동의 문제. 둘째, 군자배고 신도시와 연계 발전 방안. 셋째, 물량장 설치. 넷째,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올곳의 문제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시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올곳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웃 남대구와 소리에 견주어 늘 상대적 소외감에 시달리는 올곳 주민과 상인들에게 진정으로 올곳이 고립된 섬처럼 불편한 공간으로 남지 않고 살만한 도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아갈 곳이 되기 위한 올곳의 발전 계획, 종합적인 시 정부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3년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제철 의원님의 시 행정체계 문제점과 김복연 의원님의 시흥시 청산의 주차장 확보 대책 이상 두 건의 서면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서면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